제1기 신예 2분배 신예 최고위전 준결승 2경기입니다. 네, 1국은 문민중 선수가 승리를 거뒀죠. 네, 문민정 선수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김상천 선수가 좀 못 떴다기보다는 문민정 선수가 너무 잘 떴습니다. 네, 최근에 기세가 무서운 문민중 선수인데요. 과연 2국도 연이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제1기 2분배 신예 최고위전 준결승 2경기 2국입니다. 문민중 선수가 앞선 가운데 김상천 선수의 반격이 필요한 2국입니다. (10분) 동안 마음을 잘 다스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김상천 선수가 돌아왔을 텐데요. 네, 김상천 선수가 마음을 잘 추스렸을지. 네, 어찌 보면 10분의 휴식 시간은 길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땐 좀 짧긴 하거든요. 이 내상을 잘 치유해야겠네요. 네, 내상을 잘 치유를 해야 되는데요. 마음을 좀 느긋하게, 이제 100번이기 때문에 좀 바둑을 길게 보면서 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 급해지면 실수가 나오기가 쉬운 것 같아요. 네, 마음이 급해지면 실수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승부를 좀 서두르는 경향이 있죠. 네, 문민정 선수가 지난번 흑번에서는 이렇게 두 칸 굳힘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3-3을 들어가면서 보다 실리적인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백이 날일자와 한 칸 둘 다 가능한가요? 네, 지금 둘 다 가능하고요. 지금처럼 한 칸으로 걸쳤을 때는 흑은 웬만하면 이쪽을 붙이고 느는 정석을 선택을 할 거예요. 이렇게 두면은 한 칸으로 받을지 여기서 날일자로 받을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일단 붙이는 정석이 가장 많이 두어지고 있죠. 일단 실리로 붙인 수가 가장 좁기 때문에 프로바둑에서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백도 그래도 벌린 자세가 꽤 괜찮지 않습니까? 네, 백도 상편 쪽의 모양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서로 불만이 없습니다. 네, 그 자리가 백도 좁기 때문에 이 보석은 서로 호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상황에서 흑이 좌쪽을 선택을 할지 아니면 이쪽에 두 칸 높은 굳힘을 할지. 눈목자로 굳히네요. 네, 이번 판은 흑이 굉장히 짜게 나옵니다. 3기를 차지하는데요. 네, 지금까지의 포석을 본다면 서로 어느 정도 노선이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흑이 좌쪽에 3-3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걸쳐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밀어두지 않고 바로 손을 뺐는데 미는 교환은 악수가 될 수 있습니까? 베이트로 막는다면 이곳을 찌르고 젖혀 이어서 정리를 했을 때 이곳을 받기에는 이쪽 자리가 신경이 쓰이고요. 호구를 치기에는 중앙 쪽에 끊는 약점이 생기죠. 네. 빠진 수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곳을 밀고 받아달라는 거죠. 근데 흑의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이쪽을 밀고 받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더 민 다음에 선수를 잡는 쪽으로 둘 가능성이 꽤 높아요. 지금은 그냥 받아두네요. 막는 것은 후수이기 때문에 백이 손을 돌립니다. 그 수가 또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나요? 네, 이겨준다면은 날일자를 달려서 부분적으로 흑이
들여다보는 교환이 활용이 됐다라는 뜻이고요. 백이 붙이게 되면은 지금은 흙이 찌른 다음에 이쪽을 끊어가는 것은 주위의 백돌에 배석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냥 이쪽을 늘어서 백이 호구를 친다면은 뭐 하변 쪽을 벌린다든지 지금은 이런 데를 밀어서 처리하는 것도 이곳에 뒷문이 터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배석이 흙이 좀 더 좋았더라면 끊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겠죠. 네, 배석이 좋다면은 끊어가는 진행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은 주변에 백돌이 많기 때문에 흙은 여기서 싸우기보다는 자신의 돌이 많은 데서 싸움을 해야죠. 네. 지금 당장 3-3에 두는 것은 흙이 별론가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백이 호구 쳤다면은 3-3을 두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흑돌도 엷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이었기 때문에 뭐 나중에 들어가는 것을 노려보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부분적인 형태는 이쪽을 밀어가는 자세가 좋은 자리로 보이거든요. 이때 흙이 받는다면 보통 꽉 있는 게 많이 나오는데요. 다르게 받는 수는 없나요? 지금 입구자로 받는 것도 있고요. 밀어갑니다. 선수를 뽑겠다 이런 뜻일까요? 네, 백이 나와서 끊는 것은 뭐 잡아서 둘 수 있다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귀 쪽에 괜찮은 건가요? 백이 빠지면요? 네, 부분적으로는 흙이 좀 당하는 형태가 나오긴 하는데 일단 끊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악수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이쪽을 끊었을 때 이어서 처리를 할 수도 있겠네요. 이쪽에 흙돌이 있기 때문에 느는 것이 지금은 크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반대편으로 끊으면 왠지 끊는 쪽을 잡고 싶어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흙은 당연히 한 점을 잡겠죠. 백이 끊는다면 반대쪽을 끊는 것을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거는 흙이 선택이 쉽습니다. 보통 끊는 쪽을 잡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그렇죠. 반대쪽을 끊었으면 흙이 어떻게 받아야 됐을까 좀 고민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반대쪽으로 끊었다면 흙이 좀 더 고민이 됐을 법한 장면인데 지금 이거는 나중에 백돌이 살아가더라도 이런데 이선에 침입을 했을 때 여기가 이어져 있는 것과는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네요. 네, 지금은 이런 데를 젖혔을 때 흙이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김상천 선수는 그냥 계속해서 젖혀서 상변의 백집을 키우겠다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서로 모양을 키우는 바둑이 된다면은 이제 상변 쪽에 백집이 나면은 크긴 한데 끊어갑니다. 젖히는 것은 모양 바둑이 되는데 백이 끊으면서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지겠습니다. 네, 지금 이곳을 나오고요. 단수를 치고 흙도 한 점을 잡겠죠. 미는 것은 별론가요? 밀더라도 백이 젖혔을 때 어차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냥 잡아두는 편이 좀 더 좋아 보이고요. 근데 이쪽을 단수치고 잡는 형태가 됐을 때 백이 흑돌을 일방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생각보다 흑돌의 탄력이 좋습니다. 이렇게 단수치고 밀어 올리더라도 한 칸을 뛰면은 느는 자리는 이쪽으로 쉽게 방비가 되거든요. 네, 여기까지는 예상되는 수순인데요. 다음 백이 어떻게 행마를 할까요? 백도 입구자를 둔다면 흑도 이 돌을 바로 살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이런 데를 붙이면서 가볍게 처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를 일자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네, 지금 날일자는 흑이 당장 이쪽을 밀고 끊더라도 결국에는 이 두 점 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단수가 선수고 한 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흑도 두 점을 바로 살릴지 아니면은 먼저 응수타진할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흑도 당장 이어서 흑도를 살릴 수도 있고요. 지금 이쪽에 돌을 살렸을 때는 네, 백도 여기를 붙여서 아마 받을 겁니다. 네, 역시 전투를 피하지 않는 문민중 선수이기 때문에 살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두 기사 모두 돌이 좀 붙었을 때 힘을 발휘하는 스타일이죠. 네, 근데 흑도 이쪽을 잇는 순간에 흑돌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있기 전에 뭔가 이쪽 부분을 두면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는데요. 문민종 선수는 지금 바로 살려 나오는 것이 뭐 어찌됐든 사람만 간다면 상변 쪽의 백 모양을 없애면서 행마를 할 수가 있는 만큼 불만이 없다라는 판단이죠. 두 선수 랭킹은 김상천 선수가 52위, 문민정 선수가 아직까지는 100위급 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처음 입단했을 때 2017년에 5승 15패 성적이 좋지 않았고요. 2018년에 11승 18패 랭킹 진입할 때 이미 낮게 진입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가 더딘 거죠. 네, 입단을 하고 나서 처음에 성적이 정말 중요한 것이 랭킹 점수에 있어서 초반의 성적이 너무나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민종 선수는 입단하고 나서 처음에 성적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지금 현재 랭킹은 높지가 않고요. 뭐 최근에 지금 이 페이스대로 계속해서 이어간다면은 금방 100위권 안에는 진입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영재 입단대에서 입단했기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에 입단을 했거든요. 현재 17세인 문민종 선수. 두 선수 나이 차이는 4살 차이입니다. 아, 네, 지금 백이 이쪽을 끊어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흑이 이런데 날일자를 교환을 하는 게 선수로 듣기 때문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젖히는 네. 선택을 했고요. 뭐 이렇게 된다면 흑도 중앙 쪽으로 나오는 자세가 좋아졌습니다. 저런 자리에 끊을 수만 있으면 참 좋은데 흑이 날일자를 두면서 충머리 활용하는 게 참 좋았네요. 네, 지금 흑이 여기를 붙여가는 게 제가 봤을 땐 좋은 선택으로 보이고요. 아, 위쪽으로 붙입니다. 붙이는 게 어떤 의미에서 좋은 수였나요? 백이 위쪽으로 젖히는 것은 늘고 이런 식으로 젖혔을 때요. 이거는 백돌이 너무 위험하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붙이면은 이쪽으로 젖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같이 젖히면서 흐름을 타는 게 좋았습니다. 네. 아, 옆쪽으로 붙였으면 백이 맞기가 좀 더 까다로웠겠네요. 이거 문민종 선수가 되는 건가요? 축이 안 좋은 위치인데요. 네, 이렇게 될 이거, 수도 있고 네. 이을 수도 있고요. 아, 붙이는 방향이 어땠을까요? 네, 지금 백이 여기를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처리만 해준다면 흑도 중앙 쪽을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흑도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를 끊어갔을 때가 모르겠어요. 네. 김상준 선수가 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포착한 능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네, 일단 백돌이 많은 자리에서 전투가 벌어지기 때문에 문민종 선수가 지금의 선택은 제가 봤을 때 좋은 선택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뒀을 때 축이 백이 좋기 때문에 흑이 싸움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네, 지금은 아무리 문민종 선수라고 하더라도 손이 빨리 나갈 수가 없어요. 장문으로 씌우는 건 안 될까요? 아, 글쎄요, 지금 장문으로 씌우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3번 남았습니다. 축이 안 되고 장문도 안 되면은 일단 연결이 끊긴 건데요. 네, 장문을 씌운다면 이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밀고 나오면 안 되고요. 이렇게 씌우는 게 글쎄요, 일단 여기 나왔을 때 늘어야 되는데 그냥 쉽게 단수 치고 이쪽을 찌르고 끊기만 하더라도
이거 흙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앙 쪽도 약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장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채광을 버텨가는데 이거는 백도 자세가 보무가 당당한데요. 네, 그렇죠. 지금 다음에 여기 입구자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끊기는 것과 한 점을 잡히는 것 두 가지가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흙 세 점이 크게 힘이 없어요. 네. 백도 단수 치지 않고 가만히 는 수가 좋았네요. 다음 입구자 그 수자리가 딱 눈에 들어오죠.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 김상전 선수가 기회를 잡았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 남았습니다. 본인이 유리한 진영에서 지금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백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백도 일감은 일단 이 자리를 두면서 셋, 흙에게 먼저 응수를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는다면은 당장 끊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단수를 칩니다. 이거는 나갔을 때 좀 더 이쪽을 확실하게 교환을 하겠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면서 흙이 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 들여다보고 이어야 되는데 중앙 쪽을 막을 수도 있고요. 여기를 젖히는 것도 지금은 가능해 보이기는 하네요. 네, 흙은 어쩔 수 없고요. 이거는 문민정 선수가 너무 싸움을 좀 무리하게 걸어갔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전투는 본인의 돌이 많은 쪽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주변에 백돌이 많은 백이 좀 유리하겠죠. 네, 지금의 전투는 백이 할만해 보이고요. 뭐 어찌됐든 백의 입장에서는 흑돌을 좀 잡는 정도의 성과를 얻어야 그 정도의 성과는 얻어야 뭔가 지배 균형을 맞출 수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김상천 선수도 흑돌을 쉽게 살려줘서는 안 됩니다. 네. 자, 이제 흐름은 백에게 주도권이 넘어왔는데요. 하지만 이런 곳에서 막상 성과가 없으면 또 바둑이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백도 눈에 띄는 성과를 얻어내야 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다음 백이 중앙 쪽에 어떻게 행마를 해야 될까요? 입구자는 좀 느슨할까요? 글쎄요. 일단 호구 치는 방향이 이쪽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쪽을 단수 치는 교환이 오히려 호구를 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흙이 들여다본다면은 자충이 되는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네. 단수 치지 않고 그냥 호구를 치는 게 더 좋았고요. 지금 이쪽에 백이 먼저 돌이 왔는데 여기 돌이 온다면은 이 상변 쪽에 백돌도 사활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뭐 중앙 쪽을 처리를 한 다음에 이곳에 돌이 오는 게 좋았습니다. 네. 저친수도 되는 순가요? 끊는 게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요. 문민정 선수는 여기를 끊는 것이 지금 잘 안 된다라는 뜻이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끊는다면은 흙이 단수를 치고 마지막 한번 맞고 한 남았습니다. 칸을 뛰었을 때 네. 백도수가 막상 없거든요. 그렇군요. 마지막 이거 하나, 둘, 저친수가 되면 백도 갑자기 또 만만치가 않은데요. 여섯, 일곱, 여덟, 네, 결국 끊지 못하고 막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흙이 이 선을 늘고 백이 막을 때 호구 치면서 자리를 잡는 게 선수로 됐기 때문에 하나, 둘, 어느 정도 상변 쪽에서 사는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흐름 자체가 흙이 좀 무리한 싸움이었는데 백이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단수 치고 호구 치는 방향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수를 생략을 하고 호구를 치는 게 더 좋았고요. 일곱, 여덟, 네, 어찌됐든 이거는 상변 쪽에서 흙이 사는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데를 늘더라도 이게 막상 다음에 이런 데 한 칸 뛰는 자리가 듣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세력같이 느껴졌던 백돌이 일곱, 여덟, 오히려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네. 흙이 붙여간 수가 무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까 흑도 충분히 싸울 수가 있는 흐름이 되었네요. 여덟, 네, 그쪽을 밀어가는 것도 지금 상변 쪽에 흑돌이 잡히지만 않는다면은 정말 좋은 자리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이 장면에서 흑도 한번 물어볼 겁니다. 이쪽을 치받아서 맞게 되면은 단수 치는 자리가 선수로 들어서 이건 흑이 기분이 좋고요. 네. 네, 있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이 자리가 아프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그래도 사활로는 있는 것이 낫기 때문에 백이 이었고요. 네, 여기서 흑도 고민이 되는 장면인데 부분적으로 자리 잡는 형태가 이 자리가 될지 아니면 한 칸을 뛰는 자리가 될지 네. 입구짝 좀 보다 확실한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자리를 잡았네요. 여기서는 문민정 선수가 밀어갈 수도 있고요. 이쪽 부분으로 먼저 물어보는 것도 좋아 보이긴 합니다. 백이 응수 여하달에서 흑말하겠다 그런 뜻이죠. 아, 역시 그 자리 가고요. 속기대국에서는 이렇게 뭔가 기회를 잡았을 때 몰아치는 것이 좀 승기를 잡는데 유리하고요. 네, 백도 반발합니다. 백도 반발하는 이수가 뭐 좀 경쾌했죠. 나와서 끊는다면은 백은 밀고 흑이 늘 때 연결을 해서 어찌되든 흑돌이 차단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 있다라는 얘긴데요. 네, 그러자 흑도 백의 의도대로 끊지 않고 중앙 쪽으로 다시 손을 돌립니다. 쌍방 간에 뭐랄까요, 상대방이 의도되지 않겠다 이런 기싸움이 볼만하네요. 아, 근데 끊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였었는데요. 이거는 어찌됐던 이 흑이 들여다본 자리를 백이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느낌이고요. 네. 백도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거스리고 아래자로 나오면서 포인트를 올립니다. 아, 자, 그런데 상변 쪽이 원래 백집이었잖아요. 그런데 흑이 살면서 집으로는 아무래도 흑 쪽이 좀 낫지 않을까요? 네, 집으로는 상변 쪽을 흑이 깔끔하게 부수면서 흑이 실리면에서는 앞서고 있는데 일단 이 하변 쪽도 막상 백이 지금 이런 데를 들여다보고 부술 수만 있으면 뭐 생각보다 이 좌변 쪽의 형태도 백도 괜찮고요. 네,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야 될 형사더군요. 네, 흐름 자체는 흑이 나빠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하변 쪽의 정리가 어느 정도로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또 중앙 쪽에 끊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같이 늘었고요. 네, 지금 굉장히 커 보이는 자리는 이쪽을 밀어가는 자리도 커 보이고요. 이 중앙 쪽에 교환을 할 수 있으면 흑은 이쪽에 교환을 깔끔하게 해두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백이 계속해서 밀어가는데요. 흑이 끊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끊는 건 무리입니까? 중앙 쪽이요. 아, 이쪽이요? 네. 여기를 끊는 수를 지금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호구를 친다면 늘어서 끊는다면 단수 치면서 버티는 게 가능하긴 하거든요. 네, 또 한 번의 접근전이 일어났습니다. 두 기사가 역시 패기 넘치기 때문에 끊는 자리가 보이면 끊고 싶어지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흑도 일단 기세로 끊었고요. 지금 이 장면에서 흑이 이쪽을 젖히기에는 백도 여기를 끊으면서 중앙 쪽에 끊는 것과 단수 치고 돌파하는 것을 맛보기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흑도 지금 선택이 정말 어렵습니다. 네, 이제 와서 물러서기에는
백도 또 다음 수가 있기 때문에요. 최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문민종 선수도 이제 마지막 초읽기죠. 남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정수는 늘어서 두는 게 정수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쪽을 젖힘당했을 때 끊기는 자리가 둘,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에 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이쪽에서 여덟, 흙이 좋은 형태가 잘 안 나오죠. 네, 결국 젖히는 것은 끊겨서 무리고 또 살리는 것은 만만치 않다라고 판단해서 흙이 참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끊는 교환은 악수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끊는 게 좀 득이 됐을까요? 아, 글쎄요. 끊어두는 교환은 결과적으로는 악수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백쪽이 좀 괜찮다라고 AI가 말을 하고 있네요. 네, 흙이 하변 쪽을 넘어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쪽의 백도 깔끔해졌고요. 여기를 들어가는 것이 강력해졌죠. 네. 백이 방금 젖힌 자리 어떤가요? 반대로 흙이 3-3에 들어왔으면 백이 받기가 좀 까다롭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뭐 흙의 입장에서는 3-3을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자리 아까부터 정말 두고 싶었던 자리죠. 백이 먼저 두었더라면 선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백도 이쪽에 입구자를 당한다면은 끊기는 것과 바깥쪽을 탈출하는 것. 네, 두 가지가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백도 받아두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거기가 또 그런 수가 됩니까? 이거는 문민정 선수의 승부수죠. 마지막 하나, 둘, 백도 일단 젖혀서 반발하는 게 눈에 보이긴 하는데 셋, 여섯, 흙이 이곳을 젖혀서 싸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 아, 네, 아예 그곳을 있습니까? 이건 정말 승부수인데요. 일견 하나, 흙이 갇힐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쪽에 호구를 친다면은 나와서 끊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긴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아, 이거 정말 어렵네요. 네, 두 선수가 마지막 초읽기 몰려있기 때문에 아홉. 네, 지금 문민정 선수도 갈팡질팡하죠. 나와서 끊겠다. 자, 끊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승부가 결정되겠는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백의 입장에서도 이 중앙 쪽이 돌파가 된다면은 너무나도 손해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중앙 쪽을 틀어 막으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자, 둘, 코 붙이는 수와 넷, 나와서 끊는 수 어떻게 방어를 하죠? 일곱, 여덟, 아홉. 아, 이거는 붙이게 된다면 두 점이 잡혔어요. 역시 네. 문민정 선수가 부분적인 수익기가 정말 빠릅니다. 아, 백이 다른 수가 없었을까요? 이은수로 솔직하게 빈삼각으로 수를 외웠으면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이제는 백도 이 하변 쪽에 흙의 약점을 추궁을 해야죠. 이쪽에 끊는 약점도 있고 하변 쪽을 갈라간다면은 여기 흙돌도 약하죠. 네. 네. 자, 일단 끊는 약점을 지켰고요. 아직도 승부는 어렵습니다. 네, 그 자리 또 경쾌한 자리가 남아 있었죠. 자세가 아주 날렵한데요. 네, 근데 이쪽을 붙이고 끝낸 것이 어떻게 되는지가 어렵네요. 돌파라는 것은 막아서 한 점을 끊어 잡더라도 붙이는 수가 있고요. 네. 아, 지금 이 자리가 또 좋은 자리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끊지 않고 반대편으로 잡으면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군요. 네, 지금은 백도 이쪽에 날일자가 일감이긴 합니다. 이곳에 돌이 있는다면은 다음에 이쪽을 연결하는 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단수를 치더라도 따라 나갈 수가 있어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냥 받아둡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날일자라 두는 게 조금 더 타이트하기도 하고 괜찮아 보였는데요.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네, 그 자리. 제가 궁금했던 자리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또 이 돌을 꼭 살려야만 되기 때문에 여섯, 자, 이 부근의 수익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아홉. 네, 끊었을 때 아래를 단수 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붙이는 자리가 좋습니다. 돌파가 되고 끊은 다음에 이쪽을 패 모양으로 버티면서 흙이 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그래서 단수를 치지 않고 늘었는데요. 근데 이거는 한 점을 끊어 잡을 수도 없고 아래로 단수를 치기에도 마지막 여전히 붙였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백이 대책이 없습니다. 다섯, 패가 나면 안 되는 상황인 건가요? 네, 패가 난다면 여기에 패감이 아. 너무 강력하죠. 그렇군요. 백도 날일자로 가는 수가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흑도 반격하는 수단이 있었습니다. 셋, 넷, 다섯. 네, 백도 여기로 받는 것보다는 일단 중앙 쪽을 밀면서 여기 붙이는 수를 완화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좀 좋은 선택으로 보였고요. 네. 지금 이거는 두 점을 붙였을 때 마지막 하나, 백이 두 점 쪽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김상천 선수가 뭔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흑이 끊었을 때 이 선으로 느는 것이 아니라 중앙 쪽을 꼬부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쪽 부분을 처리를 했더라면은 일단 백도 중앙 쪽의 모양이 깔끔해졌고요. 네, 지금은 백이 꼬부릴 수밖에 없는데 일곱. 자, 그렇다면 패가 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민정 선수가 승기를 잡으니까 손길이 정말 빨라지죠.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문민호 선수 바둑을 딱 보면 바둑이 좋은지 나쁜지 바로 알 수 있겠어요. 네, 문민정 선수가 상변 쪽에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보셨잖아요. 손길이 뭐 쉽게 안 나가는 게 눈에 보였는데 지금은 승기를 잡으니까 정말 손이 빨리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 공격을 하는 걸 수도 있겠어요. 마지막 상대방에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 주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일곱. 또 수가 보이니까 이 나이가 어릴수록 손이 빠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문민정 선수 지금 이제 패가 났기 때문에 상변 쪽에 기분 좋은 패감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뭔가 백의 입장에서 손해가 되지 않는 패감을 찾아보고 싶은데 마지막 일단 이 세 점이 잡혔을 때 이 중앙 쪽에 백돌의 사월이 걸리기 때문에 일곱. 이거 백의 입장에서 패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또 이렇게 순식간에 흑 쪽으로 넘어갑니까? 분명히 백이 좀 괜찮지 않나 이랬던 순간이 있었는데 셋, 정신 차려보니까 또 흑이 승리 모드예요. 일곱, 여덟. 네, 이런 부분이 문민정 선수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 김상턴 선수가 여러 번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패가 나서는 패감이 흑쪽이 좀 많겠네요. 네, 백이 손해를 보지 않는 패감은 여기 젖히는 정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쉴 수 있는 패감이고요. 그 다음에 패감부터는 거의 다 손해가 됩니다. 셋, 넷, 그리고 이런 데를 단수치는 패감은 부분적으로는 손해가 되지는 않겠지만 여덟, 아홉. 흙이 이쪽 부분을 처리를 했을 때 이런 데를 갈라가는 게 쉬워지거든요. 네. 마지막 김상턴 선수 랭킹도 높고 셋,
또 최근에 기세 들어왔는데 오늘 대국은 아쉽게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흑이 3점을 때려낼 수도 있지만 여기를 단수를 치면서 선수로 이쪽을 해결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단수 치면서 패를 해소를 하니까 중앙 쪽에 또 받기가 어렵네요. 네, 보시면은 부분적으로는 백이 늘어서 쌍립을 쓸 때 연결을 할 수는 있지만 또 이쪽에 붙이는 자리에 돌이 온다면은 이 좌상 쪽의 백돌도 굉장히 약하죠. 젖히면은 치받아서 계속 돌파가 되기 때문에 근데 백도 이쪽을 막는 수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 이쪽 부분에 당하는 자리도 꽤 신경이 쓰이고요. 저는 좀 놀라운 점이 분명히 백 쪽의 흐름이 좋았는데 두다 보니까 흑 쪽으로 확 넘어왔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문민정 선수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확실히 돌이 붙었을 때 좀 힘을 발휘하는 그런 바둑이죠. 네, 그렇죠. 김상천 선수도 그거는 좀 승부수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문민정 선수 역시 한 번 더 갑니다. 네. 네, 지금 이쪽을 나갔을 때 흑이 단수만 쳐준다면은 이곳을 때려내면서 뭐 이런 데를 단수 쳐서 좀 더 버티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최강으로 옹수합니다. 자, 여기서 흑이 타협합니까? 아니면 끊어갑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흑도 끊어가겠죠. 이쪽을 미니상에는 여기를 끊지 않는다면 돌의 체면이 안 서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냥 단수를 쳐서 이 정도로 충분하다 그런 얘기인가요? 끊었으면 어땠을까요? 팩감 자체는 흑이 더 많았는데요. 지금 두는 그런 수도 다 팩감인 거죠. 네, 지금도 흑이 이쪽을 끊으면 되거든요. 지금도요? 있는 것은 때려서 아직도 패네요. 네, 그런데 문민정 선수는 그냥 이 4점을 때려내면서 해소만 한다면은 뭐 이 바둑은 이겼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쪽에 또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이거는 흑도 완벽한 형태는 아닌데요. 젖혔을 때 치받는 수가 돼야 되는데 중앙 쪽에 백이 좀 활용한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 흑이 당장 치받는 것은 백이 넘어서요. 끊었을 때 이쪽을 나가면은 중앙을 살리는 것과 그래도 치받아 갑니다. 여기를 넘어간다면 끊는 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끊는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백도 여기를 그냥 돌려치고요. 네. 늘게 되면 끊을 때 단수를 치고 중앙 쪽을 잇는다면 이거는 흑이 손해인데요. 이거 흑이 지금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지금 문민정 선수가 수가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결행을 하긴 했는데 지금 되는 수는 아닙니다. 지금 끼우면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자, 김상천 선수가 역시 끼워가죠. 네, 문민정 선수가 지금 이 수를 확실하게 좀 수익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여기를 끊더라도 여기 단수 치고 있는 순간 흑은 이쪽에 단수 치는 교환을 해줘야 되고요. 네. 9점을 잡았을 때 백이 한 점을 때려내게 된다면은 이 백돌이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순 중에 백이 2점 이은 걸로 중앙 쪽에 찌르는 건 어떨까요? 근데 그럼 흑돌이 이어지는 순간 백이 이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일단 백이 잡히지는 않는 그런 결과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 우아 쪽에 아직 흑이 응수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를 백이 먼저 둔다면은 이 자리도 정말 커요. 네.
그러고 보니까 백이 우하기 쪽에 팩감을 쓴 상황이었죠.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흑이 먼저 백돌을 연결을 큰으로 갔는데 이 백돌이 살고 난 다음에 선수 후수가 중요하겠는데요. 네, 그래도 선수는 흑이 잡을 것 같아요. 네. 백이 한 점을 때려내더라도 상변 쪽의 흑돌은 살아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렇다면은 선수를 잡고 여섯, 흑이 4점을 때려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한 점을 따는 자리에 돌이 오면은 마지막 이제는 백이 상변 쪽에 팩감을 사용하는 게 많아지죠. 아, 다른 자리에 만약에 패가 난다면은 이제는 패를 흑이 확실히 이긴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흑이 중앙 쪽에 끊어서 패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팩감 자체는 흑이 좀 더 많지 않았나요? 아, 네, 그러니까 이쪽을 끊었으면 제가 봤을 땐 결정타가 됐을 것 같은데 지금 김상천 선수 그쪽을 두는 것은 뭔가 손을 빼는 것을 생각을 하나요? 손을 뺄 수만 있으면 좋은데요. 아, 지금 이렇게 둘 아. 생각이었더라면은 이 선택은 좋지 않습니다. 따내는 편이 팩감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인가요? 네, 그것도 그렇고요. 나중에 이 선에 붙이면은 흑은 이어야 되는데요. 아, 있던지 이쪽을 늘어야 되는데 뭐 이런 데를 찌르는 교환이 된다라고 한 점을 때려내고 찌르는 교환이 된다라고 보면은 네. 흑도 형태가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네요. 자, 이쪽 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지막 글쎄요, 백이 둘, 셋, 상변 쪽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네, 그 자리는 받아야 되고요. 아, 흑은 양쪽을 패를 좀 버텨보겠다 이런 뜻이네요. 마지막 팩감은 많다. 둘, 네, 흑의 입장에서는 백이 이쪽을 치받고 만약에 손을 뺀다면은 일곱, 여기를 그냥 해소를 할 거예요. 흑이 유리한 건 분명하지만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흑도 지금 가능하다면 그냥 여기를 제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쪽은 백이 한 수로 해결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아, 한 번 두고 또 둬야지만 해소가 되네요. 둘, 네, 그렇죠.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한 차례 변화가 있은 후에 셋, 패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팩감은 양쪽 다 많아서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요. 마지막 지금은 막상 백도 팩감이 많아요. 네, 여기를 젖히는 것도 팩감이고 먹여치는 것도 팩감이고요. 흑은 이쪽에 2팩감, 그리고 찌르는 것까지 3팩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패가 승부가 되겠네요. 지금 선수를 뽑아서 흑과 백 모두 우하기 쪽 손을 돌리는 것 생각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둘, 셋, 네, 백이 패를 때렸을 때 흑이 여기 따내면서 굴복을 해준다면 우아 쪽을 먼저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백이 실리로 버틸 수 있어 보이고요. 네, 어찌됐든 흑은 우아 쪽을 두면서 이제 다른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패를 이어갈 수 셋, 있을 것 같은데 백은 하변 쪽의 패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네. 하변 쪽의 패.
백 쪽이 흙을 굴복시켜야만 우하기 쪽에 손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역시 김상중 선수도 만만치가 않네요. 바둑이 흐름 자체가 확 넘어간 듯 싶었는데 끈질기게 잘 따라붙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흑의 입장에서 정말 아쉬운 것은 이쪽 부분을 내버려뒀더라면 이 패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긴다는 느낌에서 지금은 이 패 자체가 패감이 뭐 이 우하 쪽에 패감을 사용을 한다면은 흑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좀 더 쉬운 방법을 놓쳤어요. 네. 수가 보였기 때문에 결행을 했는데 백도 버틸 수가 숨어 있었네요. 넷, 다섯, 여섯. 이게 참 흐름 타다 보면은 끝내면 좋은데 끝나지가 않았을 때 또 바둑이 만만치가 않아지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마지막으로 뭔가 이제 백이 우하 쪽에 패감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요. 흑이 패를 해소를 하고 틀어막고 네, 이렇게 젖혀 이어서 정리가 되었을 때 지금 이 개가가 흑이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흑이 이게 가장 깔끔한 진행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 개가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진행이 흑이 된다면 여기서 또 손을 뺄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지만 문민종 선수는 패를 계속 이어갑니다. 개가가 좀 자신이 없었을까요? 자, 여기서 어디 둡니까? 우하기 쪽 패를 해소합니까? 네, 우하기 흑은 쪽은 지금처럼 두죠. 해소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우하기 쪽은 백이 먼저 두면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백이 살리긴- 먼저 둔다면 살 수 네. 있습니다. 아,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패가 일어나고 있는데 네, 흑도 있는 걸로 치받아서 두는 게 좀 더 백을 괴롭히는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네, 아직도 중앙 쪽은 패 형태고요. 아, 네, 바둑 재밌어집니다. 아직까지는 흑이 좀 괜찮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그래프가 뒤바뀔 수 있는 그런 형세거든요. 네, 문민정 선수는 백이 받는다면 이곳을 때려내고요. 이었을 때 여기까지 밀어내면서 계속해서 패를 할 생각인 것 같아요. 아, 또 패인가요? 네,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백도를 몰아간다면은 패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흑도 정말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네, 지금 어려운 빨리 일이죠. 네, 빨리 결정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아, 그래도 과감하게 선택하네요. 여기서는 흑이 그냥 여기를 늘어서 처리하는 게 좋네요. 아, 역시 냉정하게 들어서 처리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한 수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김상전 선수도 뭐 당연히 패를 때려내는 게 정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까지 두면서 좀 버티는 것을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막상 흑이 시원시원하게 버려버리니까 백도 실내 균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문민정 선수는 이 패에 미련이 없어요. 그냥 이런 데를 붙이면서 끝내기라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자, 좀 더 괴롭혀 봅니까? 아, 이거는 흑이 좀 더 백의 손해패감을 받아내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패감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뜻인데요. 한 가지 애매한 것은 백이 이쪽을 치받는 패감을 사용을 했을 때 흑이 때려내는 것은 백이 끊어서
반대로 흑의 입장에서 여기에 한 수를 해결이 안 되니까요. 다섯, 여섯, 백이 이쪽을 치받는 팩감이 궁금하네요. 그 수는 어떻습니까? 이 수는 흑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때려낸다고 하더라도 백이 넘었을 때 흑이 또 한 수로 해결이 안 되죠. 그쪽의 패는 어느 쪽이 두더라도 한 수 해소가 안 되네요. 네, 보통 이런 패를 했을 때 가장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셋, 넷, 다섯, 흑의 입장에서는 우아 쪽을 받고 나서 중앙 쪽을 네, 이런 데를 단수를 치고 뭐 끊어간다든지 팩감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네, 굳이 이런 데를 안 받으면서 패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제는 팩감이 100도 없기 때문에 패를 해소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느 쪽이 집이 좀 더 많을까요? 마지막 글쎄요, 느낌으로는 흑이 그냥 이겼을 것 같은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돌고 돌아서 이제는 끝내기만 남겨두고 있는데 백이 두 번을 둬서 패를 해소한 동안 흑이 우하기 쪽과 중앙 쪽을 얻어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은 문민정 선수가 쉽게 정리해 갑니다. 마지막 하나, 둘, 두기사가 이제 패싸움 끝에 드디어 정리가 되고 개가의 시간 얻어냈는데요. AI는 흑이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은 흑이 이겼을 것 같아요. 백이 받고 흑이 젖힌 다음에 이쪽을 젖혀 있는 자리가 크고요. 백이 있는다면은 뭐 이곳이나 이쪽은 비슷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다라고 보면은 이제 큰 자리는 더 이상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집을 세보면 백이 14, 17, 20, 23, 33, 35, 38, 40, 45, 47, 57, 61. 여기 사석이 좀 헷갈리네요. 뭐 네, 따낸 돌은 흑 쪽이 3개 많은 상황인데요. 백집이 대략 64이라고 보면요. 흑은 10, 12, 16, 17, 20, 22, 32, 37, 47, 57, 60, 67, 70, 76이 납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는 흑의 승리가 좀 결정적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지금은 흑이 이겼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실 저희는 한참 전에 흑이 이제 이겼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면서 한참 수가 늘어났거든요. 그래도 돌고 돌아서 또 이 바둑이 흑의 승리로 끝이 나네요. 네, 문민정 선수가 결과적으로 이쪽을 밀고 이렇게 늘어서 처리한 게 좋았고요. 자연스럽게 우아 쪽에서 흑집이 크게 났기 때문에 김상천 선수가 여기에 흑도를 잡긴 했지만 이거는 백이 집이 부족합니다. 하나, 둘, 셋. 김상천 선수가 끝까지 따라붙으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마지막에 개간해보았을 때 이쪽이 집이 좀 더 많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문민정 선수가 얻었습니까? 이대국은 다섯. 초반에 상변 쪽에서 붙인 수가 좀 무리 같았는데 또 기가 막히게 타기를 하면서 우세를 이끌어냈거든요. 네, 김상춘 선수가 상대가 무리를 했을 때 마지막 그 장면에서 제대로 응징을 하지 못한 것이 아마 두고두고 좀 후회가 될 거예요. 네.
이 바둑은 백에게도 기회가 많았는데요. 네, 중간중간 문민정 선수가 승부수를 띄운 게 결과적으로는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면서 네, 이렇게 된다면 문민정 선수가 승리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겠습니다. 중국에서 특히 문민정 선수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나이도 어리고 또 속기 바둑에 능하고 신진서 이후에 한국 바둑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차세대 주자라고 할 만한 선수가 손꼽기가 어려웠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그렇죠. 문민정 선수만큼 두각을 나타낸 기사가 아직은 없고요. 현재로서는 문민정 선수가 가장 유력하죠. 네, 제가 최근에 문민정 선수 인터뷰 기사에서 이런 댓글을 봤는데요. 한국 바둑에 1인자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보를 쭉 나열한 뒤에 그 다음이 너로구나 문민정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는데 오늘 댓글을 보니까 기사가 나이도 어리고 또 확실히 재능이 있어 보이네요. 네, 일단 최근에 보여주는 성적의 임팩트가 정말 컸죠. 네, 바둑 내용도 시원시원하고요. 김상태 선수가 괴로워합니다. 이 선수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고 또 시원시원한 바둑을 두는 선수인데 아무래도 결승 진출이라는 이런 큰 무대에서의 압박감이 좀 있었을까요? 네, 그런 것도 크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문민정 선수가 전체적으로 판을 짜 나가는 능력이 오늘 대국 정말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김상천 선수가 오늘 좀 잘 못했다라기보다는 문민정 선수가 전체적으로 바둑을 잘 짜고 잘 뒀습니다. 네. 괴롭죠. 이번 승부만 이기면 생애 첫 결승 무대였는데 항상 이 준결승이라는 게 넘기가 힘든 산이죠. 네, 기사들이 결승 무대를 밟지 못한 기사들도 정말 많거든요. 이게 4강이 되면은 뭔가 다음에 결승이라는 생각에 좀 설레이는 부분도 있지만 부담되는 부분이 커서 네. 그런 경우들이 꽤 있는데 지금 문민정 선수는 입단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3번째입니다. 그러네요. 하천석 국수배에서 우승, 또 올해 열렸던 글로비스배에서 우승, 결승에 올라가는 우승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기사인데 과연 이번 이붕배 신예 최고위전은 어떨까요? 나이는 저도- 어리지만 담대한 기사입니다. 네, 결승 상대가 문유빈 선수인데요. 과연 문민정 선수가 문유빈 선수까지 넘을 수 있을지가 결승전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붕배 신예 최고위전 통해서 신예 기사들이 대국하면 할수록 성장한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사실 처음 8강전 대진표를 봤을 때 문민정 선수가 결승에 올라올 거다 이렇게 예상한 사람들이 아주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처음에는 그랬었는데요. 이 선수가 정말 글로베스배를 우승하고 나서부터의 성적이 너무나도 놀랐기 때문에 지금은 문민정 선수가 어찌 보면 결승을 가는 게 좀 당연하다라고 느껴질 만큼 네, 이 선수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대국 결과가 남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더 집이 많았네요. 네, 반면 11집인 것 같죠? 네. 반면 요로 흑이 11집을 남깁니다. 네, 그러면 흑이 4집 반. 백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네, 이 바둑을 복기를 해보면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흑이 넉집반 승리를 거둡니다.
김상천 선수 이붕배 신인 최고위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번 기회는 여기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성적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기세가 놀랐습니다. 문민정 선수가 결승 진출에 성공합니다. 진흙 속의 진주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선수인데 드디어 바닷속으로 나오네요. 네, 오늘 2국 경기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패싸움이 아주 흥미진진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문민정 선수가 초반에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상변 쪽에서 무리를 하면서 김상천 선수가 기회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문민정 선수가 정말 아름답게 타개를 해내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김상천 선수가 분명히 좀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국도 문민정 선수가 가져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사실 저희가 1대1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이국도 좀 뭐랄까요, 기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대구 가져온 사람 결국 또 이국도 승리했거든요. 네, 오늘 대구 처음 경기가 치러졌을 때만 하더라도 문민정 선수가 너무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이국에서도 좀 좋은 내용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이국에서는 초반에 무리를 하면서 그렇지는 않았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김상천 선수가 좀 더 아쉬움이 남는 한 판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준결승 2경기 최종 결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결승 2경기 최종 결과입니다. 문민정 선수가 1국과 2국 모두 승리하면서 2대 0으로 종합적으로 승리를 거뒀네요. 네, 문민정 선수 계속해서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다음 결승전도 기대가 되는데 문유비 선수도 상대가 만만치 않거든요. 네, 문유빈 선수 스타일이 제가 봤을 때는 문민정 선수를 상대하기 가장 적합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문민정 선수로서도 뭔가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문유빈 선수와 문민정 선수의 대국 과연 누가 이길지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두 선수의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좀 상극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이 펀치와 이제 방패의 대결인데 이게 문유빈 선수가 노련하거든요. 네, 라이징 스타 오늘의 또 승리한 문민정 선수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국과 2국 전반적으로 어땠을까요? 우선 1국은 초반부터 좀 잘 풀려서 이겼던 것 같고, 두 번째 판은 아직도 좀 정신이 없어서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중반부터 이제 뭔가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네. 예, 그런 타이밍마다 좀 빨리빨리 결정을 하면서 승부수를 띄웠거든요. 그게 좀 의도한 건지 아니면 바둑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수를 둔 건지가 궁금합니다. 뭔가 빨리 둘 때는 좀 바둑이 좀 별로라고 생각해서 그냥 최대한 시간 공격을 하신 거죠. 그렇군요. 글로비스배 이후에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주변의 반응도 또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인기가 많아진 걸 실감하시는지, 또 대국 인터넷도 많이 하잖아요. 신청하는 중국 기사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지 그런 점들이 좀 궁금합니다. 우승하고 축하는 많이 받았는데 그냥 평소랑 그런 거 말고는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결승 무대에 이제 남아있는데 중국 바둑 언론에서 문민정 선수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거든요. 중국 선수할 때 본인만의 장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나마 좀 전투로 가면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전투력이 역시 강한 기사니까요. 네, 좋습니다. 이제 결승 상대가 문유빈 선수인데 이 선수가 또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자신 있으신가요? 일단 오늘보다는 더 잘 뒀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뒀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결승전 올라갔을 때 두 차례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네. 네, 결승 올라갔을 때 좀 자신감이 있는지 떨리지 않는지 우승 차리한 비결이 있다면 살짝 알려주세요. 그냥 뭐 항상 편하게 두자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네, 그럼 다음 결승 무대도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내용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최고의 준비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 그게 아닐까 싶네요. 네, 그게 정말 말이 쉬운데 쉽지가 않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타고난 승부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붕배 신의 최고위전 결승 무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문유빈과 또 떠오른 라이징 스타. 아, 우리 문민선 선수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 대결 예측하기가 어렵네요. 네, 정말 재밌는 승부가 될 것 같고요. 저는 결승전에 재밌게 지켜보는 마음으로 해설을 할 생각이에요. 네, 다음 결승전은 9월 9일에 벌어집니다. 다음 결승 경기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